네, 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 포렌식 진행자 한지입니다. 자, 오늘도 브리핑 마치고 곧바로 달려오신 김현 국민소통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높은 싱크로율의 성대모사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가신 분이죠. 쇼츠 제조기 전원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원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한데 전공이 뭐예요? 파트가? 그래서 파트는- 변호사도 예, 있잖아요. 저는 원래 좀 건설 쪽 전문이긴 합니다. 아. 근데 원래 제가 꿈이 네. 저도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무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포기했었거든요. 무대 울렁증 전혀 없으신 것 같던데요. 당시에는. 네. 아니 그 성대모사 그가 쇼츠로도 올라가는데 댓글에 보니까 아니 변호사님이 연기까지 잘하면 어떡하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 활약을 좀 연기 기대해 잘하는 분 보겠습니다. 있잖아요, 윤석열. 아유, 자, 오늘부터는 저희 김현 TV에서도 동시 생중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야, 여러분들 그 아시죠?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된다.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용규 변호사는 없어요? 네, 저는 유튜브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세요. 그러면 구독자 품앗이라고 하죠. 아니, 이렇게 워낙 나눠서 하시면 엄청 날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분들 하실 때뭐 네.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만 아, 해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저희 민주파출소에 들어온 제보를 먼저 읽어보면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보입니다. 어떤 현수막에 걸린 QR코드로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여 들어가 보니 다음 음모론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 심각한 게 아닌가요? 두 번째 제보는요. QR코드에 접속을 해보니 전국민 계몽 사이트로 들어가는 초대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계몽 사이트라는 제목이나 플래카드 내용만 보더라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목적의 음지의 SNS 채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신고합니다. 사람들이 오갈 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제보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고 글과 함께 또 당시 현수막 사진들을 찍어서 또 제보를 주셨는데 그 올려주신 이미지가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들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면 현수막에 이제 QR코드가 저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근데 저기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민 계몽운동 사이트 이 페이지가 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이 허위 날조 정보들의 그 영상들을 링크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제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 이외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민주파출소에 지금 신고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말인 즉슨 현수막 게재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 관련된 영상도 지금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걸 좀 제재할 방법 이런 건 좀 일단 없을까요? 일단 그 해당 현수막은 뭐 내일로 미래로 당 명의로 게시된 걸로 좀 확인이 되고요. 이런 당명으로 됐을 때는 5개 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서 신고 없이 그 행정 동당 2개까지는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점을 노리고 이런 당에서 2개씩은 막 걸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어떠한 자기의 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비판적인 멘트를 막 집어넣는 것보다는 단순히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짜집기해서 올려놓은 것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으로 뭐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해서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린 거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또 뭐냐? 다만 유튜브에다가 이걸 신고할 수는 있거든요. 이러한 영상들이 좀 잘못된 내용이고 허위 조작 내용이다라는 걸 신고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저희 그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통계를 가지고 확인 안 하고 지금 현수막이 걸려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어쨌든 부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현수막을 개첩하는 것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거 족족이 다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그 대응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찍고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영상 링크를 이제 막 달아놓은 것도 관련해서 구글 측에다가 이제 또 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구글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해주면 좋은데 한 열흘 빨라야 열흘 뭐 2주 이렇게 소요돼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실효성이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빨리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인지해서 제보가 들어와야 네. 그 또 대응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시간이 걸리고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팩트체크 키워드를 저희가 또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김현 위원장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또 해주셨던 네, 부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네이버 댓글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요거는 지금 또 어떻게 조치가 되고 네,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네이버 댓글 조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네이버에서는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2조 제4 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선관위가 네이버에 해당 댓글 삭제를 요구했고 현재 댓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댓글과 작성자를 집중 모니터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예정인데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댓글을 작성해 왔고 가지수도 개수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그동안 저희가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제보된 소위 날 상태, 날 것이 쭉 이 사람에 의해서 댓글이 작성돼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작성자, 그러니까 개개인의 작성자가 댓글을 네이버에 달고 있었는데 네이버에서는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늘 하는 얘기지만 구글과 네이버가 민원을 제기해야지만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이 방법밖에 없는지 좀 이상하죠, 변호사님이 볼 때도. 그렇죠. 요즘은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 그러니까. AI가 있는데 댓글을 달 때부터 좀 이게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댓글들은 비방 욕설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등록이 안 되게끔 할 수 있잖아요. 차단이 가능할 것 차단 같은데. 조치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방치해 안 왔다는 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방치한 게 아닌가. 이거를 한다고 아니, 해서 뭐 돈도 많이 우리도 안 의혹 씁니다. 제기하는 거니까 예. 어쨌든 선거 시기 다른 시기에는 뭐 이렇게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굳이는 없는데 사전 선거 운동 기간 또는 중요한 사전 선거와 본 선거 기간에는 좀 이렇게 이런 대처나 대응이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하면 좋은데 아직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없어서 이제 말할 거리는 있어요. 사실은 네이버나 유튜브가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불법한 행위 또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제출했던 의원들이 있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알고리즘 내지는 비방 댓글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유해 단어에 대해서 걸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는 결국 지금 이제 제보를 통해서 관련된 그 댓글들의 삭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직접 신고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여 마당에 위반 행위 신고 탭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이런 허위, 어떤 비방 글들을 보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좀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브리핑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칙과 불공정,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자, 요 관련된 내용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 한번 보세요. 비리가 오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과 사범에 그리고 중범죄로 5개가 기소되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고약할 정도로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진행 중인 기소건이 한 5건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다 재판 진행 과정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정치 검찰이 무리한 기소에 의한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기소가 된 것뿐이죠. 예. 기소가 된 거고 유죄로 확정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두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것들로 특정 인만을 괴롭히기 위한 기소로 지금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조만간 다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어차피 이제 만약에 대통령으로 네. 당선이 되시면 불소추 특권 때문에 일단 멈추니까 나중에는 또 그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영상 지난번에도 봤던 영상도 있긴 합니다만은. 홍준표 네. 예. 홍준표 기승전 이재명 공격하기가 이번 국민의힘 그 후보 경선 대회장에서 본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좀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살 깎아먹기, 디스하기, 내지는 좀 과도한 이런 뭐 선정적 그런 내용들로 국민들의 실망을 더욱더 높이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 사과나 해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 탄생도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시작했던 거고 그것이 3년 내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도층에서도 이런 그 국민의힘의 일들에 대해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고 이제 27일, 28일 이제 선거 이제 2차 둘을 줄이는 게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진행이 되고 한 사람이 정해지면 이제 한덕수랑 이제 단일화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번 선거는 어쨌든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가장 큰 대의 명분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사실 좀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하는 이재명 죽이기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 오늘도 이제 저희가 거짓말 시리즈를 이제 보고하고 왔는데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반칙과 불공정이 판을 치는 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본인들이 오래 정권의 모습이었잖아요. 스스로 자기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잘 알잖아요. 본인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도 빙의 이렇게 돼가지고 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네.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 중에서 반칙과 불공정의 대표가 되는 어떤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이 김건희 명품 백수수 사건 이것도 보게 되면 무혐의 어떤 처분도 되고 항고도 기각이 되기도 했었죠.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후에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두고 갈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사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명게이트와 관련된 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또 수사를 한다고 하고 건진법사 뇌물 사건과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아무래도 그간에 이 검찰이 지지부진했던 또 뭉개왔던 사건들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국민들이 다 목도하셨잖아요 이미. 목도했고 검찰이 재수사하는 일들이 지금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죠.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주가 조작도 새로 지금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이 문제도 이제 건진법사도 아니죠. 건진이 한 얘기들을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좀 제대로 다루지 않은 건들을 다루겠지라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보다 빠른 거는 저희가 특검법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못한 것을 특검에서 다뤄서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서 묵혔던 은폐했던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 검찰이 이제 와서 한다고 한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불공정과 어떤 반칙에 대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관련돼서는 또 술통령께서 저희가 한마디 해야 된다고. 이건 자기 일인데 이거. 네네네. 순장님 나오나요? 잠깐 저 술통령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신을 모자를 이렇게
얹듯이 써야 됩니다. 얹듯이. 예, 살짝. 얹히듯이. 그쵸. 예, 얹히듯이. 다 쓰지 못하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뭐예요? 그 내용은 Make Korea Great Again. 안녕하십니까, 술통령입니다. 아니, 제가 모자를 어기안으로 사야 되는데 그 어기안 나오진 않았네요. 아니, 그리고 무슨 명품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뭐 조그만 파우치 하나 그거 하나 쓱 받은 걸 가지고 그 뭐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조작 아닙니까, 조작. 그거는 결국 그 현명하지 못한 제 와이프가 박절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이거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반국가 세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박수. 내용은 박수 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요, 너무 성대모사가 너무 반국가 네, 세력으로 대단하네요. 하면 이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예, 욕 많이 먹겠어요. 제가 항상 예. 하고 나면은 욕을 많이 먹어요. 모자를 네. 갖고 다니셔요? 근데 오늘 소품으로 가져온 거죠? 예, 오늘 소품으로 제가 한번 훌륭하셔. 따로 특히 네.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델리민주에 나올 때만큼 네. 이 소품 소품도 하나씩. 해야 된다. 그게 팔아요, 그거를 그러면? 주말에 급하게 쿠팡에서 쿠팡에서. 예. 그러면 그거는 그 어게인 거기서 만들어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만들어서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게인. 예. 네.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Make Great 메이크 Korea Great Again. 예. 어기안으로 하나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꿔가지고. 코리아 뒤에 코리아도 있고요. 예. 그러면 저거는 극우 세력들이 만들어서 쓰겠네요, 저거를. 그죠? 많이들 그러니까 쓰지 않나요? 제가 이거 알기로는 쓰고 네, 다니는 다니는 걸로 알고 쓰고 있는데요. 다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도 쇼츠 하나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좀 돌아와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권과 관련돼서 또 이제 전과에 대한 것을 좀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씌우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자 정과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상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2002년도에는 부패한 성남시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가 시절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또한 2004년에 그 시립의료원 설립 반대한 그 한나라당에 항의하기 위해서 또 기소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병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성남 사람들한테 가장 사랑받은 좋은 병원으로 그렇죠.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2010년도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지하철에서 명함을 그 배포하다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리신 건인데 개찰구 안에서 예. 하셨구나.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현재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바깥에서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예, 아예 실내에서 예. 그러니까 개찰구 하고 그다음에 실내 네. 거기에서 이제 실내에선 할 수 있고 개찰구 안에는 못 들어가는 예, 못 거죠. 들어갔고 그래서 그 이게 전에. 법도 개정돼서 지금은 가능합니다. 네,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그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또 이제 지방 자치선거 이런 데에서는 선거법을 명백하게 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실수는 맞지만 그것이 무슨 중대범죄라든지 이게 그런 건 엄청난 아니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모두 다 기득권하고 싸우기 위해서 발생한 전과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들의 진짜 허물은 계속 그냥 서로 덮어주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기소를 남발하는 정치 검찰의 문제인 건데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끊이지 않는 5.18 음모론입니다. 이제 곧 5월이죠.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 상처를 또 치유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에도 가짜뉴스와 망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보면 행안위 현안 질의 과정에서 그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의 그 5.18 관련된 망언이 상당히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화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자.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리된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진화 위원장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5.18에 대해서 아직도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설 그 문제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논란이 진화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 모른다고요. 아, 우리 아니, 이진숙 예.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안 질의할 때 답변하는 거랑 좀 유사하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 또 강요하면 안 된다. 요 패턴이 비슷해요. 맞습니다. 아유, 정말 저는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진실화해 위원장이라는 게 너무 진짜 열분이 나거든요. 사실은 시간 얘기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말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고 개입 여부를 모른다. 논란이 많다. 얘기는 그 역사적으로 그 입증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북한군이 개입됐다라고 이제 언론 지면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분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아니, 지금 영상을 보는 내내 느껴졌지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뻔뻔함이 아니라 저걸 맹신하고 있어서 확신하는 생기는 거죠. 일인 확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충격적입니다. 항상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예. 뭐 논란이 있다. 무슨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 우리나라가 친일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도 몇 명 논란인 있을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체 5천만 국민 중에서 0.1%만 그렇게 대답을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1% 2%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다 한들 그게 논란이 있습니까? 논란이 그 논란이라고 아니죠. 볼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명백하게 법률상으로도 정리가 끝난 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를 그렇죠. 예, 5.18은 맞습니다. 북한군이 개입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얘기를 믿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진실과 화해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예. 이분이 임명될 당시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국회와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이 해지되어 있는 그 시간에 임명이 된 거잖아요. 논란이 지금 그야말로 그건 논란인데 예. 보훈 인사 얘기도 있고 알박기 인사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진실 화해를 바라지 않는 사람 내지는 진실 화해에 역행하는 사람이 지금 위원장으로 깨차고 앉아가지고 5.18을 모독하고 강주의 영령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진실화해위원회 소속의 직원들이 더 화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들의 어떤 이 열의를 갖고 하는 이 진실화해의 어떤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다 부정당하는 느낌을 네, 받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어도 그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또 실명 상명을 또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왔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공무원 노조 진실화해 지부에서 극우 유튜브 수진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냈고 진화위의 1, 2기 전체를 통틀어서 직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저희 예. 지금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뿐만 아니라 물론 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여러 차례 성명서도 내고 MZ세대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런 일을 묵과할 수 없다. 청부 민원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것을 가지고 성명서 뭐 이제 또 부분적인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렇게 사실은 위원회의 직원들이 그 위원장 물러나라라는 성명서를 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오죽하면 이렇게 성명서를 낼까 싶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해줘야지만
위원장이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직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도 네, 좀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한다는 네,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실화해 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채팅창에도 올라오는 걸 보면 참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다라는 말씀도 주시기도 했고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 아마 대다수가 다 동일하게 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속되는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그 망언에 대해서 좀 대응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분명히 좀 마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고려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언론중재위에서 이제 그 피해 당사자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어야 해서 지금 이제 6개월 예. 내에 이제 제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도 저희가 예.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를 총망라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 네. 수용해 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하는 건데요. 북한 개입설, 특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유공자라는 내용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경찰에 이제 고발하고 있고요. 예.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도 가능하다라는 걸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 가지죠. 언론중재위, 중재위, 방심위, 그리고 경찰 고발. 네. 아, 그렇군요. 자, 관련해서 이제 국민소통위원회가 실제로 이제 대응을 했던 사례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카페에 올라왔던 5.18 게시물 사례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사진 리스트와 함께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북한군 개입설과 5.18 유공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됐었습니다. 자, 요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저기에 이제 5.18 유공자에 대해서 예. 뭐 한북 청진의 추모비가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근데 이것이 북한에 개입한 증거다라고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서영교 의원은 5.18 유공자가 아닌데 사진 리스트에 올려서 마치 유공자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6조 8조에 위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 9월 12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고요. 아, 네. 삭제가 됐군요. 자, 다음은 이제 또 경찰에 고발됐던 이제 사례인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다뤘던 그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일단은 그 기사의 제목이 단독 진짜 내라는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요거는 지금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적시로 고발했고요. 예. 이게 이제 3월 11일 날 경찰에 고발했고 3월 31일 스카이데일리가 압수수색을 당한 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음모로 수배에 체포되었지 마치 내란 행위를 했다라고 예. 얘기하는 건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란 음모로 이제 당시에 전남대 학생들 이제 예. 학교에 못 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5.18로 이어진 건데 감옥에 계셨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1월 29일 날 전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 탄핵 선동은 전부 5.18 유공자들이 연루되었다라는 것도 허위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5.18 유공자들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추정 세력이라는 것도 허위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홍장호 메모를 조작했다는 내용도 허위 사실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각종군을 회의하여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기사를 쓴다는 것도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결과를 내서 이거는 추후에라도 엄히 다스리고 손해배상 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사례가 요 스카이데일리 때문입니다.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허위 사실로 네, 허위 사실요. 네. 예, 만들어져 있는 그냥 소설 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이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일부 이제 신문 보도에서 보게 되면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와 관련해서 대응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2월 16일 지난해 예. 방심위에 제소를 했는데 방심위 상황이 아니다. 그 언중위로 또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언중위 소관이나
제3, 제4는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또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5.18 단체나 당사자가 해야 돼서 저희가 조금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일들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네네. 5.18 단체하고 지금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중위에 제소하도록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재판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짓 허위 조작 정보하는 것을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예.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이번처럼. 네, 지금과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사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갑자기 지금 또 그렇습니다. 부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미디어 시장에서 이렇게 법원이 판단 내린 거를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끌어다가 보도하는 네. 것까지는 무리하게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스카이데일리는 뭐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또 돌아와서 그 방금 이제 언급했던 스카이델리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릴까 하는데 그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무려 40여 건에 달하는 이 허위 이 기사를 지속적으로 유포를 해왔던 매체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중재위가 이제 반론 보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있어서 현재 2,500만 원의 지체금을 지금 물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예를 들어 하루에 60만 원 형사보상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스카이델리는 애시당초 이제 5.18로 문제된기보다는 우리 당 의원들이 북한과 연루되어 있다는 간첩설을 예. 또 제기했고, 그리고 중공군이 그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99명 체포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외신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자리에 그 중국 그 통신사 기자 2명이 있어서 그랬죠. 그게 마치 중공군에게 뭔가 우리가 SOS를 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서 유포했는데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 미디어 위원회에서 미디어 특위 성명서를 쪽에서 냈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카이델리를 예의주시하게 된 건데 느닷없이 이제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 이 문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불거지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후속 조치를 이제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일단은 아까 하루 60만 원인데 네. 50만 원이고요. 50만 원입니까? 그리고 일단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벌금을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들으니까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도 계속 뭐 국회에서 말이 나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될 시점이 이제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명백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물리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예. 그냥 언론계에서 한 번에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럼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취재를 했고 취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법률이 이번 뭐 대선이 끝나고는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 방심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 그리고 5.18 특별법까지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18 특별법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판단 내린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들은 광주를 그 북한군이 개입됐다라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정말 자신 있게 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 규정을 개정해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신속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좀 넣는다거나 언론중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판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면은 심의 절차를 마련해서 공적 심의 절차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문제가 있고 5.18 특별법 안에도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예. 그리고 차단시키는 것,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이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제 방심위, 언론중재법, 그 다음에 5.18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번 이제 새로운 정부 구성하면서 네. 법 개정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앞서 이제 거론되었던 여러 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문제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킵니다. 민주당은 곧 다가올 이제 5.18 특히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허위 사실 유포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어제 27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들의 수많은 어떤 허위 정보, 가짜 뉴스들의 공세가 정말 극렬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시기에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국민소통위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 업무들에 정말 이 불철주야 잠도 못 주무시면서 일을 하시는 우리 김현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원 사격이 또 필요합니다. 자, 후원 계좌 한번 띄워주시죠. 자, 농협 네. 301-0339-85181. 네, 김현 후원회로 꼭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후원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좀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델리민주, 김현TV, 조태꾸알, 좋아, 아유. 빠르게 가! 아, 네. 이거 다른 쪽 진영에서 구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괜찮아요. 그분들에게도 좋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면 맞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넣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 예. 유튜브만 보게 되는데, 저희 민주당 관련한 소식도 좀 보다 보면 또 사고의 범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냥 신선한 네. 세상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분 덕분에 그 알고리즘을 파고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족대꾸알. 조태꾸알입니다. 발음이 좀 자, 오늘 그럼 이제 마무리를 네.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네. 해주신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그리고 전은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